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경제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두 번째 종전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력한 협상 장소로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를 꼽으면서도 군사적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곧 도착합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다음 회담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파키스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잘못된 보도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종전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화들은 생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saw some reporting, again, bad reporting this morning that we had formally requested an extension of the ceasefire. That is not true at this moment. We've remained very much engaged in these negotiations, in these talks. 전쟁이 곧 끝난다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이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15일 소셜미디어에 중국은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 개방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성공적으로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고 강조한 건데 실제로 미 중부사령부는 이틀간 9척의 선박이 이란으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력 6천 명이 탑승한 미군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가 21일쯤 중동 지역에 도착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부시호까지 도착할 경우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항모는 3척으로 늘어납니다. 종전 협상이 뜻대로 안 될 경우 미국이 곧바로 군사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예수에게 안겨 있는 자신의 이미지와 함께 급진 좌파 광신도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자신을 예수에 빗댄 이미지를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의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국 측 최종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은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파키스탄 대표단을 이끌고 현지 시각 15일 이란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을 앞둔 예비 회담인데 중재국 파키스탄이 미국이 제시한 최종안을 들고 이란 측과 사전 조율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هیئت نمایندگ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تهران برگشت تا امروز پیام‌های متعددی از طریق واسطه پاکستانی 이란 매체들도 무니르 총사령관이 미국의 새로운 메시지와 2차 협상을 위한 계획을 이란에 전하고 의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협상팀은 예비 회담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의 2차 협상에 나설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전쟁 피해 보상 등 3가지 주요 쟁점을 놓고 중재팀이 절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도 미국과 이란 양측이 파키스탄과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 만료 시점인 오는 21일 전에 이견을 해소하고 기본 합의에 도달하려 노력 중이라 보도했습니다. 휴전 기간 2주의 절반을 넘긴 가운데 휴전 기간을 연장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매체들은 중재국들이 2주 휴전을 최소 4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중동 전쟁의 또 다른 축이죠. 이스라엘이 공습을 이어갔던 레바논과 정상회담을 열어 휴전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휴전이 성사된다면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곧 만난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숨통을 틔울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며 현지 시각으로 16일 회담이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래 내내 긴장 관계였던 두 나라는 지난 14일 미국의 중재 아래 33년 만에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례적 회담으로 협상에 물꼬가 트이면서 일주일가량 단기 휴전하는 합의가 임박한 걸로 전해집니다. We discovered today that we're on the same side of the equation. And that's the most positive thing we could have come away with. 양측의 합의가 성사되면 오는 21일 휴전이 만료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협상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일부터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를 소탕해야 한다며 레바논을 무차별 폭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며 공격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במשא ומתן עם לבנון שני יעדים מרכזיים, אחד, פירוק חיזבאללה, ושניים, שלום בר קיימא, שלום מתוך עוצמה.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협상 자체를 반대하며 합의를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인 만큼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강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남겨진 이들의 슬픔과 그리움은 여전히 짙기만 합니다. 유가족들은 올해도 사고 해역을 찾아 보고 싶은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상 추모식 현장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 맹골수도 바다. 참사 이후 12번째로 맞는 봄이지만 유가족들에게 이곳은 여전히 차디차기만 합니다. 국화를 던지며 목이 쉬도록 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엄마 지금이라서 뭐가 필요하겠어.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얼굴, 그러나 찾아오지 않는 얼굴. 절절한 그리움은 끝내 울음으로 터져나옵니다. 아빠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찾아왔다. 그러니까 아빠의 꿈이라도 좀 나타나라.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네가 아냐. 화창한 봄날에 떠나간 아이들을 위해 가져온 벚나무에는 사랑한다는 글귀가 담긴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미진한 참사 진상규명을 지적하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도 내력설과 외력설로 5대5로 갈려서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진도 팽목항과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노란 물결을 이루며 전국 곳곳에서 일렁였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기억식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희생자 304명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모두 묵념. 이재명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다며 유가족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명과 안전에 관해선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 304명의 이름과 그들이 이루지 못한 꿈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행사 참석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어서 이슈 클릭입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 업체가 오히려 우리 집에 쓰레기를 쏟아붓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이 실제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트럭 한 대가 가정집 앞에 쓰레기를 쏟아냅니다.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마당을 다 차지하고도 도로까지 밀려 나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나 싶은데 알고 보니 쓰레기 수거 업체였습니다. 고객은 요금을 내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납부를 계속 미뤘고 결국 수거업체는 쓰레기 처리장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고객 집 앞에 쓰레기를 쏟아부은 겁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랬겠냐. 아무리 그래도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너무하다라며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차 안에 놓인 바나나, 배가 고파 보이는 원숭이 한 마리가 차창 앞에서 입을 벌려보지만 유리에 막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원숭이도 애를 써보지만 당연히 먹을 수 없고 답답한 듯 차 와이퍼까지 잡아당깁니다. 차창에 막혀 먹을 수 없는 바나나를 가지고 원숭이를 놀린 셈인데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잔인한 행동이다,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먹을 것을 미끼로 동물을 놀리는 행동,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을 가진 괴한이 고등학교 로비에 들어섭니다. 학생을 쏘려 했지만 총이 작동하지 않자 당황한 듯 머뭇거립니다. 바로 이 순간 한 남성이 뛰쳐나오며 괴한을 쓰러뜨리죠. 맨몸으로 괴한과 맞선 이 사람, 바로 이 학교 교장인 터크 무어 선생님입니다. 무어 선생님은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의 발빠른 대처로 사건은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 졸업생, 1999년 일어난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를 모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 교장 선생님의 큰 용기가 비극을 막아냈습니다. 날씨 한번 살펴보죠. 오늘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햇볕이 강해 서울 낮 기온이 27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죠. 내일은 남부와 충청에 비가 와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번 주말 다시 더워진다는 소식입니다. 이세엄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합니다. 4월 중순인데 공원에는 반팔을 입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 다들 손에 부채를 들었습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서울 시내가 선명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이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만큼 머리 위로 쏟아지는 봄볕도 제법 뜨겁습니다. 오늘 와이프 생일이라서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처음 올라왔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전주와 광주의 오늘 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동두천은 27.7도, 서울 27.3도 등으로 서쪽 지역의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10도 가까이 높았습니다. 예년 6월 상순에나 볼 법한 기온입니다.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저기압 사이에서 강하게 불어온 동풍이 산맥 서쪽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초여름 같은 고온 현상은 내일 비가 오며 주춤하겠습니다. 17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저기압이 비교적 가깝게 지나는 제주도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 최대 60mm, 충청도는 5mm 미만입니다. 토요일엔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번 주말 낮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20도 초반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한강 물놀이장에서 첨벙첨벙 수영을 하는 이 아이, 지난해 여름 같죠? 아닙니다. 지난 주말 4월의 한강입니다. 이달 벌써부터 물놀이라니 하지만 요즘 날씨 보면 납득이 갑니다. 비엔 너무 더워요. 발 담글 정도로 덥진 않았나 보네. 네, 담그고 싶었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했어요.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은 27도, 평년 기온을 10도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6월 초에나 올 법한 더위가 벌써 찾아온 건데요. 옛날보다는 좀 기온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 저 마열대 기후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럴 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전, 유통업계죠. 올해 여름이 길고 더울 거란 전망에 벌써 여름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불이나 쪄죽을 것 같아요. 에어컨과 선풍기 등 계절 가전은 이미 성수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하며 수요 대응에 나섰습니다. 너무 더워서 빨리 초계국수를 먹고 싶어요. 냉면도 먹고 싶고요. 더위에 지친 입맛을 겨냥한 여름 면 시장 경쟁도 벌써 뜨겁습니다. 농심은 높아진 막국수 선호도를 반영해서 막국수 비빔면을 선보였고요. 오뚜기 역시 로컬 미식 트렌드에 맞춰 부산식 밀면을 제품으로 구현했습니다. 팔도는 식감 차별화를 위해 신제품에 중면을 적용해 차별화에 나섰죠. 진짜 찐빵 되겠어요. 전 만두 되겠어요. 아이스크림 엄마가 사준댔어요. 여름철 시원한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죠. 빙수 시즌 역시 예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애플 망고 빙수로 유명한 이 호텔은 한 달 앞서 작은 사이즈 메뉴를 선보였고요. 파리바게트와 요아정 등도 신제품 빙수를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편의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식음료 중심에서 벗어나 매출 구조 다변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냉감 소재를 적용한 하절기 의류를 선보이는 한편 선케어, 데오드란트 제품 등 여름 뷰티 상품을 강화하며 이른 여름 마케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아주 무섭습니다. 한 발 앞선 준비로 올 여름을 조금은 덜 뜨겁게, 조금은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소고기와 숙주나물을 넣고 얼큰하게 끓여낸 육개장, 여기에 씹는 맛을 더해주는 활용 점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사리인데요.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고사리, 이맘때가 가장 맛있어서 따러 나서는 사람도 많은데요. 길을 잃는 사고 주의해야 합니다. 야, 여기 고사리 많다. 오솔길 옆 군데군데 고개를 내민 고사리가 보입니다. 주로 경사진 구릉지나 숲속에서 잘 자라는 고사리는 초보자라도 캐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사리 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어 있다가 눈에 싹 띄는 게 너무 신기해.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고사리는 산과 골짜기가 많은 지형에서 잘 자라는데 땅만 보고 가다 보니 방향을 잃는 겁니다.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똑같이 풍간이 비슷비슷해가 모른다니까. 그 좋은 길로 가려다 보니까 그늘 쪽으로 싹 가면 엄청대로 빠져버려. 고사리의 주산지인 제주도에서는 최근 5년간 고사리를 따려다가 길을 잃는 사고의 70% 이상이 4월에 발생했습니다. 4월이 지나면 줄기가 질겨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사리의 특성 탓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한 이틀 정도면 요 정도 크거든요. 3일, 4일 때 가면 이렇게 펴버려서 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고사리를 채취할 때는 지형과 이동 경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가급적 일행과 함께 다니고 호루라기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까지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작년에 이 근처에 왔다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어서 지금은 휴대폰도 자기가 가는 발자취를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그걸 작동시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또 있습니다. 야생 고사리를 채취하려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지에서 고사리를 키우는 농가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채취해 올 경우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고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유지인 줄 몰랐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픽이었습니다. 강아지 옷에 적힌 무늬 환영이라는 글귀가 눈에 띕니다. 지난달 논산 딸기 축제 현장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은 유기견입니다. 축제장에 마련된 입양 홍보센터를 통해 53마리가 새 가족을 찾았다고 하죠. 야, 쿠키야.
2010년 한 방송에서 코미디언 이경규 씨를 단번에 웃게 한 유기견 투투. 이후 남순이란 새 이름을 얻으며 가족이 됐습니다. 얘 진짜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가수 강남 씨도 방송에서 만난 유기견 찌개를 입양했죠. 이처럼 스타들이 나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2~3건 정도로 되고 없을 때도 있고 평균 뭐 한 달에 한 마리수로는 한 40~50마리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은 한 해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나 입양 비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 아파야지 입양을 가니까요. 위생하고 그다음에 애들 안전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입양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연령 그리고 질병과 행동 관련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치료 비용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입양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란 뜻이죠.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입양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남 김해시 등은 공공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치료비 같은 양육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서울 강남구는 1년치 반려동물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와 함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물병원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부터 일명 찾아가는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고령층과 1인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이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았을 때 유기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북 청주시는 찾아가는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되게 활성화시킨다면 지금 눈에 띄게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 그 유기동물 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가족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구속될 사유도 없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그 삶의 신조가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전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 씨는 이런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들로 3천여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 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 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하고 유포해 사안이 중대하며 전 씨에게 재범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경유 관련 소비가 더 늘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휘발유, 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 2천 킬로리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종별론 휘발유 판매량이 1.8% 줄었고 경유는 7.6% 감소해 폭이 더 컸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갈수록 비행기 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다음 달 발권 기준 미국, 유럽 왕복 노선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더 내야 합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큰 폭으로 올랐던 국제선 항공기 유류 할증료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1갤런당 511.21센트. 최고 단계인 갤런당 470센트를 뛰어넘으면서 단숨에 최고치인 33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에 적용했던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가 오른 겁니다. 2016년 현행 유류 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한 달 사이 최대폭 상승이고 33단계가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공사들도 다음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더하는 유류 할증료를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편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최소 7만 5천 원에서 56만 4천 원을 부과합니다. 거리가 가장 짧은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노선 등에는 7만 5천 원이, 가장 먼 뉴욕, 댈러스, 보스턴 노선 등에는 56만 4천 원이 붙습니다. 런던, 파리 등 유럽 주요 노선에도 50만 1천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유럽이나 미주 노선을 왕복하면 유료 할증료만으로 100만 원 이상 더 내야 합니다. 아시아나도 4월보다 2배 가까이 인상해 왕복 기준 최대 100만 원 가까이 유료 할증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걸로 보입니다. 휘발유 가격도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98.8원으로 어제보다 0.7원 올랐습니다. 전국 경유 가격은 0.6원 오른 1,992.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오늘 경제 콘서트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더 유익하고 알찬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쉼 없이 달려